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네, 오늘 어떤 고생 점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예.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하여간, 송파구 잠실 본동 네, 우성 4차 39평 거주하는데요. 네, 네. 10년 거주, 5년 실거주인가요? 10년 보유, 5년 실거주? 네, 그 네. 요건이 2020년 1월이면 되거든요. 등기 그 관계로. 네, 그래서 매매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가? 그 향후에 네. 언제 파는 게 좋을까? 10년 거 채우고 나서 파는 게 좋을지.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사업 시행가 내년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매도 시점 잡는 거 하고 네, 네. 이제 그게 일단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실 네네. 본동의 우성 4차 아파트 매도 타이밍부터 알아보죠. 예, 예, 해결사님 예, 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지도 보면서 네.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지금 잠실 우성 4차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지금 우리 아파트를 매수한 게 언제쯤이시죠? 한 8.5년 정도쯤 됐습니다. 그럼 2010년도. 예, 예, 그쯤 네. 됐습니다. 네, 8억 2010년도 1,000점 구입했죠. 8억 1천만 원에 구입을 하셨고요. 예, 예, 예. 지금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한 지금 10대, 한 14억, 13.5억에서 14억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13.5에서 14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지금 거주 중이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요즘 들어서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초과이득 환수 제도라든가 오래 네네. 들면서 강화됐기 때문에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잠실 네. 지역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엘리트 단지라든가 이 선수촌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예. 우리 아파트도 같이 올랐는데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특정한 이유가 아니고요. 있으신가? 예. 예,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입주를 해야 될까, 네. 아니면 이제 팔아야 될까, 입주가 아니면 이제 팔아야 되니까, 네. 그 10년을 채우고, 네. 그래야 이제 그 조합원 그 입주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 시점에 그냥 파는 게 나을지, 입주까지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을지. 일단은요, 입주 때까지 네네. 들고 가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죠. 초과이득 환수 제도에 걸려버리게 네네네네. 되면 네네네. 사실은 우리가 그 새 아파트를 들어간다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뭐 대부분 수익의 목적이 좀 더 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수익에서 환수를 해가게 되면 수익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그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과이득 환수 제도가 향후에 이제 어떻게 뭐 폐지 얘기도 나오고 대신 유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10년에 대한 그 기간을 채우시려 그러면 10년 보유에 대한 기간을 채우시려 그러면은 한 1년 반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예. 요 기간까지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겁니다. 일단 갖고 계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때까지는. 예, 그러고 예. 나서는 이제 비과세 요건이 되니까 이제 파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네. 2020년 1월달까지 이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가 어떻게 움직임이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특정 당의 그 후보는 이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를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예. 유력한 또 후보는 이거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정부랑 궤를 같이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제 당선이 되는지 여부 같은 것들도 좀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당장에 효과를 내기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선자의 어떤 네. 뭐라 그럴까, 부동산에 대한 성향 같은 것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거에 네. 따라서 일단은 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 1월까지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가 적용된다 그러면 그 전에 매도하시는 게 낫죠, 사실은. 예. 예. 초과이득 그리고 환수제도. 지금 중간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25평, 30평, 34평일 때 네. 25평일 때는 3억을 저희가 이렇게 백페이를 받게 돼 있고 네네네. 그리고 30평일 때는 한 1억, 그다음 34평일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백페이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입주한다는 걸 전제로 할 때 네. 입주를 어떤 전제로 게 할 때. 하는 게 그냥 어떤 평형을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뭐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건 25평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잠실 지역에 이
기존의 아파트의 25평과 34평의 가격 격차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3억을 환급받고 34평은 5천을 환급받는다 그러면 2억 5천의 차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2억 5천의 차이라 그러면 지금 주변 아파트, 뭐 잠실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들인 S라든가 아니 오히려 이제 우리 아파트가 얘네들보다는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쪽을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뭐 트리즘이라든가 이런 쪽을 또 비교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한강변이 아니냐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트리즘 아파트의 25평 아파트 가격과 34평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 갭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한 3억 정도 차이 나나요? 3, 4억 정도 나나요? 어떤 게 트리즘 아파트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정도 날 것 같거든요. 25평과 34평의 격차가. 네네네네. 예, 그 정도 그러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억 5천 정도를 2억 5천 정도의 격차보다 더 크다면 지금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나는 2억 5천을 더 내고 25평에서 34평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럼 34평으로 가는 게 낫겠죠. 원래는 3억 더 주고 가야 될 걸 난 2억 5천만 더 주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나중에 이제 평형 신청할 때 보니까 뭐 25평이 좀 선방을 해서 25평과 34평의 가격 격차가 2억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25평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네, 2억만 주면 될 거를 2억 5천.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상태로 움직인다 그러면 34평이 조금 더 유리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25평대가 훨씬 더 인기가 많긴 한데요. 네. 조금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30평대에 대한 수요도 좀 강세를 띠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실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이제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습니까? 네, 9호선 뭐 개통되죠. 전반적으로 뭐 삼성역이라든지 뭐 영동대로 개발이라든가 네네. 그런 거에서 제가 이거를 그냥 입주까지 가져가야 될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네, 말씀드리게 그러니까 된 이 것이고 법률적인 정책이 없다 그러면 입주까지 무조건 갖고 가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매도한다면 사실 우리가 또 뭐 더 좋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더 안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것도 웃기고. 잠실이라는 곳은 충분히 좋은 이 아파트 단지를 갖고 계신데 다만 이 초과이득 환수 제도가 시행되는 한 재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이게 시행될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판단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이에요. 이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죠, 우리가. 근데 안 그래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일단은 보유를 하면서 분위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과이득 환수 제도가 계속 진행될 것 같다 하면 매도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매도를 할 이유가 없죠. 전 그래서 10년이 차면 네. 미사강변 쪽으로 갈까 지금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미사경변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새 아파트고 거주하기는 뭐 사실 좋죠. 그런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편차가 커집니다.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그렇죠. 향후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미사하고는 그렇죠. 갭이 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강남하고 비강남하고 갭보다 지금 강남하고 비강남의 갭이 더 커졌듯이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니까 좋은 지역은 더 비싸지고 안 좋은 지역은 올라도 얘네만큼 못 따라지게 되면서 갭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사강변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그냥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투자 관점에서 손해를 볼 수 있죠. 같은 맥락에서 동탄이 뭐 이렇게 수서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호재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호재는 어디든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이 있고요. 강남 옆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강남 옆에 있는 동네가 호재가 많다고 해서 강남을 팔고 여기로 가느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 옆에 동네가 호재가 훨씬 더 많고 강남은 하나도 없더라도 여기가 가격이 호재로 인해 가격이 올라주게 되면은 원래 얘네보다 비쌌던 강남은 그냥 얘네가 오른 금액보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호재가 있건 없건. 근데 지금 그건 아니죠. 입지가 무조건 좋고 유명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투자는요. 알겠습니다. 네. 되셨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